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부터 12일간의 아시아 5개국 순방 일정에 들어갑니다. 이번 순방은 1991년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전 대통령 이후 가장 긴 일정인데요. 네,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북핵 압박을 위한 국제 공조를 다지는 계기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윤석희 특파원. 네, 워싱턴 DC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아시아 순방에 앞서서 먼저 하와이를 방문하죠.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인 3일 하와이 방문을 시작으로 아시아 순방 일정에 들어갑니다. 하와이에 있는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 브리핑을 받고 진주만 애리조나 기념관을 둘러본 뒤 지지자 집회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하와이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9%에 불과했던 곳이지만 북핵 미사일 위협으로 전략적 요충지가 되면서 반드시 챙겨야 할 지역이 됐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일부터 일본에서 2박 3일의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착과 동시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골프 라운딩을 하며 친분을 과시할 예정인데요. 이튿날에는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는 7일부터는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데 관심을 모았던 휴전선 비무장지대 DMZ 방문은 무산됐죠. 네, 7일 오전 일찍 도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먼저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지를 찾아 한미동맹과 군사적 공조를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당초 논란이 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은 일정상 무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이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고 경우상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백악관은 이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주목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 고문의 방한도 무산됐습니다. 이어 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국빈 만찬에도 참석하는데요. 앞서 이번 순방에서 유일하게 한국 국회에서만 연설할 계획입니다. 국회 연설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고 대북 압박에 국제사회가 동참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북핵 문제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 방문 역시 이번 순방의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네, 오는 8일부터 2박 3일간 머무는 중국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과 미중 기업인 간담회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만나 북핵 미사일 해결에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의 향방을 가를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두 정상이 최근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데 호흡을 맞춰왔고 시 주석이 집권 2기를 안정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북핵談判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더 강력한 제재를 강조하는 미국과 외교적 대화를 중시하는 중국이 종전 기조만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는 출발 전부터 무역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성과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중일 3국 모두를 향해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어떤 경제적 성과를 거뒀는지가 국내 정치적으로 핵심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는 GE, 보잉 등 40여 개 주요 미국 기업 최고 경영자가 동행해 중국 측과 대규모 투자 구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한국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이 가장 큰 현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연결하는 사각협력을 기본으로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아시아 정책의 윤곽도 밝힐 것이란 관측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간 출장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칫 돌출 발언이나 행동이 있진 않을까 경호팀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외교적 결례나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준비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 국무장관과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 등과 수시로 대책 회의를 열고 있다는 후문인데요.
특히 예의를 중시하는 아시아 문화의 특성을 고려해 의전상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슬픔을 의미하는 흰옷은 피하라는 것부터 명함은 두 손으로 받고 뒷주머니에 넣지 말라는 것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모들 사이에서는 트윗을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기간에도 부적절한 트윗을 남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간 해외 출장을 즐기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머리를 떼지 않은 생선을 통째로 상에 내거나 자극적인 음식도 삼가라는 것도 매뉴얼에 포함됐습니다. 또 낯선 요리보다는 잘 익힌 스테이크나 아이스크림처럼 익숙한 음식을 좋아한다는 정보도 이미 각국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차기 의장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이사를 공식 지명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일 오후 백악관에서 제롬 파월 지명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지명 소식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은 확고하게 믿고 있는 통화 재정 정책의 합의 도출형 리더라며 상원은 신속하게 인준안을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닛 옐런 현 의장과 마찬가지로 완만한 기준금리 인상 등 점진적이고 신중한 통화 정책을 지지하는 비둘기파로 분류됩니다. 경제성장 목표 3% 달성을 위해 현 저금리 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통화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변호사인 파월은 명문 프린스턴대와 조지타운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재무부 국내 금융 담당 차관, 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의 파트너들을 지냈는데요. 연준 이사 가운데 유일한 공화당원으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강력히 천거했다는 후문입니다. 파월 지명자가 상원 청문회와 표결을 거쳐 내년 2월 의장으로 공식 취임하면 30년 만에 경제학 학위가 없는 연준 수장이 탄생한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